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금 캠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캠 없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룩 작업할 때는 제 얼굴을 둘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화면 녹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룩을 만드는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룩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정 이미지를 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프로젝트 파워라는 영화의 몇 장면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처음 레퍼런스 삼은 이 장면은 영화 거의 초반부에 있는 장면이죠. 주인공인 로빈이 초능력이 생기는 알약을 보다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에서 녹색과 빨간색의 대비가 도드라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GB 색 공간에서 레드는 사이안이랑 보색이고 그린은 마젠타와 보색입니다만, 보통 색의 삼원색 이야기할 때 RYB, 우리말로는 빨로파라고 하죠. 이 공간에서는 레드와 그린을 보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레이드 먼저 보시면요, 밝기를 보시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웨이브폼 상에 3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들이 좀 잘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는 있지만 완전 블랙에 닿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의 RGB를 보시면 다른 채널에 비해서 그린 채널이 조금 더 들려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레드랑 블루는 아예 뭐 거의 0에 닿아 있다고 봐도 되겠지만, 그린은 이제 밝기랑 비슷하게 거의 32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지의 좀 밝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색이 이제 퍼레이드 상에서 되게 강하게 크게 높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레드가 높고 블루가 가장 낮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은색 부분들은 녹색이 주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옐로우까지 껴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왼쪽 상단에 여기 있는 밝은 빛 보이시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딱 맞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중간 밝기를 보자면 밝은 부분과 비슷하게 그린이 좀 높고 블루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벡터 스코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스코프 상에서 대부분의 색이 벡터 스코프의 좌측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나간 게 거의 없죠.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레드와 그린 사이 안에 모든 색들이 몰려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벡터 스코프의 크기를 봤을 때도 전체적인 채도가 낮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뭐 요거는 이미지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노란색까지 대체로 레드와 그린 사이에 이 주황색에 가까운 색이라든가 옐로우라든가 약간 연녹색 뭐 요런 색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색조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작업을 진행해 보면요, 레퍼런스와 작업할 소스의 스코프를 칼같이 맞추기도 어렵고요, 촬영본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추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촬영본이라는 게 모두 다 다르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스코프를 보면서 이 이미지에는 어떤 편향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뭐 이미지가 녹색이랑 빨간색이에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화면은 색보정에서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보다 미술과 조명으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물의 옷에 묻는 빨간색과 뭐 빨간색 가방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인물에 닿는 빛은 어떤 뭐 여기 보이는 레드나 그린에 가까운 편향보다 균형 잡혀 있는 빛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사람의 편향이 적은 빛으로 묻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피부톤이나 옷에 있는 노란 색깔들을 보시면 이렇게 특별히 그 다른 부분에 비해서 편향이 좀 덜하게 조명을 일부러 이쪽에만 좀 때렸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아무 영상에서나 똑같이 따라하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룩이 모든 이미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따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이미지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방향성을 잘 맞춰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특징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감마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카메라 정보가 따로 주어진 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보시면 빨간 옷 입은 모습과 뭐 뒤로 이제 빛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조명들도 어떻게 만져볼 수 있는, 녹색으로 바꿔서 만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보통 노드트리 짜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좀 변화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드를 하나씩 만들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드 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업 때 진행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한번 진행해 보는 걸 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리 작업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작업에서는 개조 정상화를 위해서 LUT를 씌우고 하는 작업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UT를 씌우고 하는 것과 씌우지 않고 작업하는 것 자체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LUT 개념부터 해가지고 심화반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건너뛰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는 저는 비워주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드 쓸 때 이제 세컨더리처럼 이름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노드의 이름을 쓰거든요. 이게 노드의 이름 안 써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확률이 있어가지고 저는 노드의 이름을 꼭 쓰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노드를 비워두면 나중에 혹시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서부터 새로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작업하는데 좀 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첫 노드는 일단 좀 비워주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비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카메라 LUT를 씌워야 되는데 카메라 정보가 없으니까요. LUT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RELUT를 씌우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UT, RE.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쪽으로 좀 당겨주고 앞에서부터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얘는 LUT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노드, 먼저 밝기 노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 잡아주기 위해서 리프트 값 낮춰주고요. 밝은 부분들을 충분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조가 이제 위아래로 펴진 것들을 뭐 이미지나 퍼레이드 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전반적으로 좀 이미지가 딱딱하다기보단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감마 같은 경우도 좀 살짝 낮춰서 이미지를 정상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아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대비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루미넌스 2번으로 하셔서, 콘트라스트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올렸다가 좀 낮추면서 좀 잡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정말 취향이니까. 피벗 값도 원래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조절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밝기와 대비를 어느 정도 잡아 놓았다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채도를 조금 올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도가 아직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츄레이션 노드를 만들어주고 채도를 높여주겠습니다. 이게 다른 기능이랑 다르게 채도는 저는 그냥 입력해서 사용하는 걸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밝기와 채도까지 잡아줬다면 이제 균형감을 좀 잡아줘야겠죠. 밸런스 노드를 잡아주셔서, 지금 어두운 데 같은 경우는 그린이 아주 살짝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살짝만 잡아주시고, 밝은 데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차갑게, 게인은 좀 차갑게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줬고요. 어두운 데 같은 경우는 그린이 약간 틀어져 있었으니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톤이 조금 붉게 보이는데요. 이게 피부톤이 붉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벡터 스코프 상에서 피부에 올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레드 쪽으로 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 축을 기준으로 레드 쪽으로 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젠타 방향으로 꺾여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피부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마 값을 살짝 그린 쪽으로 밀어주셔서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게인이 조금 틀어지니까 다시 마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밸런스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게 밸런스를 잡을 수는 없겠죠. 애당초 파란 조명을 쳐놨으니까 이거를 화이트가 되도록 돌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톤이 여전히 붉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룩 작업한 뒤에 추가적으로 세컨더리에서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프라이머리는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룸 vs 셋, 저희 커브에서 룸 vs 셋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에 이제 블랙 밸런스를 더 잡아줄 수도 있는데, 이런 블랙 밸런스 잡아주시면 이 어두운 빨간색들의 채도가 많이 죽어요. 다른 작업들을 더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딱 끝내겠다, 균형 잡고 프라이머리에서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라면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레드를 나중에 충분히 돋보이게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작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본과 프라이머리 작업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룩과 세컨더리 작업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룩 작업할 때 그룹핑 해가지고 쓰는 것들을 더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요, 여기서는 뭐 일종의 데모시연 같은 개념이니까 이 클립 노드에서 전부 다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 작업할 때도 똑같이 첫 노드는 좀 비워줄게요. 첫 노드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비슷합니다. 밝기와 대비 작업을 조금 더 해줄 건데요, 여기서는 사실 룩에서는 절대적인 밝기보다는 대비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콘트라스트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만들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앞에 있는 레퍼런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레퍼런스 화면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블랙이 굉장히 눌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눌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겠죠. 뭐 섀도우스를 이용해서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콘트라스트 값을 더 높여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한번 커스텀 커브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브에 점점점 세팅을 누르셔서 들어가 보시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이 있는데요, 요 기능을 눌러주시면 개별 지점의 대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을 켜두시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누르더라도 이거 아래로는 안 내려가도록 한다 라는 개념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을 좀 잡아줘야겠죠. 레퍼런스를 보시면 블랙이 거의 한 32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점들을 이용해서 끝지점을 이용해서 살짝 들어서 32 정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끝지점을 잡으면 끝지점의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스플라인 기능이 생기죠. 요 스플라인을 잡고 아래로 내려서 개조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쪽으로 좀 뭉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진다는 느낌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피부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밝혀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으로 묻기 위해서 스플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낮춰줬습니다.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대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S커브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나면 이제 0 쪽으로 뭉치게 되는데, 조금 더 뭉개 볼게요. 더 뭉치도록 내려봤습니다. 밝은 부분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대비가 좀 강해 보이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레퍼런스 화면을 보시면 블랙이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잘려 있는 것들을 보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소프트 클립의 로우 값을 이용해서 잘라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는 약간 선택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없어도 디테일 자체들이 이제 이미 어두운 부분에 좀 많이 뭉쳐가지고 갇혀버렸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색상까지 움직이고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르는 거는 좀 마지막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조절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색상과 채도를 조절할 차례인데요, 채도를 따로 조절해 주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채도를 그냥 묶어가지고 한 번에 색상 작업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편향, 영어로는 바이아스라고 하죠. 바이아스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만들고 이제 채도와 색상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미지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어두운 부분에 이제 그린이 조금 더 높게 잡혀 있고, 밝은 곳은 이제 그린이 가장 높고 레드, 블루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 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그린과 레드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제 녹색보다 옐로우 쪽으로 당기면서 전체적으로 녹색이 같이 딸려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좀 색이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게인과 리프트를 이용한다기보다 아마 감마 값들을 굉장히 격하게 많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마 값을 최대한 한번 녹색에 가깝게 작업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린 값이 올라가고 블루, 레드 값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추가적으로 게인도 그린이 높고 블루는 낮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노란 빛이 들어온다라는 느낌들을 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린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떠 있고 블루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리프트에서 살짝 이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기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서 바이아스지만 리프트 값을 아주 살짝만 낮춰보도록 하죠. 그리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채도가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채도도 한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한 70까지 올려볼까요? 이 정도 올리면 앞이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대략 레드가 조금 더 아쉬우니까 조금 더 올려볼까요? 채도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룩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채도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놓고 보면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따라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채도가 좀 높네요. 조금만 줄여줍시다. 75는 아닌 것 같고 한 70 정도로 살짝 줄여주고요. 이제 퍼레이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벡터스코프 이미지상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 보실 수 있죠. 특히 요 보이는 녹색 같은 것들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더 레드와 그린에서 사이안 사이 쪽으로 이렇게 딱 잘려서 들어가 있다면 요 녀석은 조금 더 사이안 쪽으로 많이 퍼져 있고 레드 쪽으로 더 마젠타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뭐 요 정도에서 만족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린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레드도 조금 더 옐로우 쪽으로 가깝게 들어가도록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벡터스코프의 색상을 모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써볼 수 있어요. RGB 믹서를 이용해서 어떤 색 공간을 틀 수도 있고요. 색 공간을 튼다라고 하면 17 버전에서 새로 나온 컬러 와퍼를 이용해서 모아줄 수도 있고 YUV 색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HSL 색 공간을 이용해서 휴를 뭉치는 작업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컬러 스페이스를 HSL로 바꿀 겁니다. HSL 색 공간으로 바꾸고 이름은 HSL로 지어줬어요. 원래 예전에 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루마믹스를 꺼줬어야 됐는데 17 버전부터는 요 부분을 꺼주지 않아도 돼서 조금 작업이 편해졌습니다. 자, 휴를 조작할 거고 뭉쳐주는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개인 값을 좀 낮춰주면 되겠죠. 개인 값을 낮춰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후 대비를 해보면 벡터스코프를 보시면 안쪽으로 몰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전에 녹색이 약간 청록색에 가까웠던 색이라면 조금 더 안쪽으로 녹색에 옐로우에 가까운 녹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린 쪽은 어느 정도 살짝 모았는데 레드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레퍼런스 삼은 화면에선 옐로우 쪽으로 기울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 자체를 틀어줘야 됩니다. 축 자체를 틀어주기 위해서는 옵셋을 쓰셔도 되고 제가 더 추천하는 거는 다운로드를 만들어서 RGB 색 공간에서 휴 값을 틀어주는 건데요. 이게 개조상의 이득이 있어가지고 추가해주는 것이 이득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노드 추가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옵셋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요 차이는 제가 수업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꾸 수업 얘기하네. 수업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먼저 제가 옵셋 값을 이용해서 축을 틀었습니다. 축을 틀었더니 이 그린 쪽에 있던 녀석들이 또 사이안 쪽으로 밀려났죠. 그러면 반대로 개인 값을 살짝 낮춰서 이런 정도로 낮춰주시면 전보다 벡터스코프 모양이 이쪽으로 레드에서 그린 사이 쪽으로 뭉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번 룩 작업을 하는 큰 작업들이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세컨더리랑 기타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런 손부터 해가지고 이게 유튜브 인코딩 되면 제대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크로마 노이즈가 좀 껴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원본에서는
그래서 크로마 노이즈를 조금 잡아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 노이즈 잡아주기 위해서 가장 앞에 노드에서 Shift S 눌러서 가장 첫 번째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크로마 블러 이름 걸어주고요. 크로마 블러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었습니다. YUV 색공간으로 바꿔서 채널의 원을 꺼주고 블러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어느 정도 이미지에서 크로마 블러가 제거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인코딩의 차이에 따라서 좀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퍼레이드 모양이 조금 변하는 것들은 보실 거예요. 벡터스코프도 조금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크로마 블러를 걸어주면 크로마 노이즈도 어느 정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키잉할 때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줬고요. 이제 세컨더리 작업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드 밑으로 만들어서 저는 세컨더리 할 때 패러럴 로드를 많이 쓰니까 이 녀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띄워놓을까요? 보기 좋게. 앞서서도 얘기했던 피부에 이 붉은 톤들을 조금 잡아줄까 하는데 아까 그린 추가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잡아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이 약간 붉어서 나는 조금 더 얼굴 피부톤이 옐로우에 가깝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더 마젠타기가 도는 얼굴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QVS 휴커브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합니다. 얼굴을 퀄리파이어로 분리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얼굴에 피부톤 틀어졌을 때 QVS 휴 잡고 이동해 주시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값을 높이면 얼굴이 조금 더 마젠타기가 도는 붉은색이 될 거고요. 만약에 값을 낮춰준다면 약간 점점 이제 옐로우에 가까워지면서 채도가 빠져 보이거나 누렇게 떠 보이는 얼굴이 되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너무 옐로우가 낀 것 같아서 저는 살짝 휴를 시계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틀어주면 얼굴에 누런기가 좀 빠지고 이제 건강한 피부 색깔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좀 채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QVS 셋에서도 살짝 낮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9 이 노드로 얼굴을 살짝 변형했고요. 근데 지금 요 피부톤을 저희가 세컨더리에서 이제 잡아주긴 했지만 원본을 보시면 세컨더리보다 지금 여기 요렇게 받는 요 발부터 해서 요렇게 들어간 요 빛이 보이시죠? 다른 이제 레드나 그린에 비해서 되게 노멀한 조명들이 딱 사람에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컨더리를 아예 안 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 공간을 되게 특이한 조명을 쳐놓고 사람한테는 그냥 아주 데일라이트 일반적인 광을 때려가지고 맞춘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컨더리로 잡아서 분리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광원 얘기, 광원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광원 같은 경우는 하얗게 빛나죠. 어떤 색깔의 편향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퀄리파이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광원 색깔 잡아줄 때는 퀄리파이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하이라이트 켜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선택되는데 저는 가장 밝은 부분, 완전 이렇게 튀는 부분들만 좀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필요 없겠죠. 어두운 부분을 살짝 깎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된 상태에서 제가 채도 값을 한번 0까지 낮춰볼까요? 이렇게 0까지 낮춰버리면 이런 광원들이 색깔들이 빠지면서 이제 화이트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요 노란 부분들은 책상에서 좀 따왔고요. 붉은 부분들은 이제 사람의 옷에서, 나머지 녹색 조명들은 이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잡아줬는데 지금 이제 여전히 보면은 레드가 이제 원본 레퍼런스에서는 굉장히 조명으로 공간에 되게 넓게 퍼져 있던 데 반해 여기서 공간에서 레드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잡아주는 방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